이더리움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냐, 이제 이번 주부터 주요 지표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좀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이 될 법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럼 이더리움은 어느 라인을 지켜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가격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RSI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끗의 오른입니다. 자, 현재 시각 2025년 9월 1일이고요. 오전 5시 55분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지점을 좀 지켜주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기 전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들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계속. 자, 그렇게 바라봤던 이유는요, 이제 이번 주부터 주요 지표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좀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이 될 법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일단 9월 3일 같은 경우에는 7월 고용보고서가 나오죠.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9월 2주차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는 어떤 지표들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주요 어떤 트리거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좀 주요한 구간과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4시간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4시간봉 보시면은 일단 요 지점부터 해서 이때가 이제 날짜로 따지면은 이때가 7월 11일 정도 되었죠. 이제 이때부터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꾸준하게 RSI는 계속 빠져주는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이제 RSI를 놓고 보실 때는 이 RSI에서 주요한 어떤 지지라인과 어떤 그게 저항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RSI에서 이렇게 쭉 놓고 보면요, 약간 오차가 있지만은 약간 범위를 좀 잡아주면은 지금 제가 표시해뒀던 요 정도 구간에서 지지 혹은 저항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볼까요? 만약에 위에서 내려올 경우에, 위쪽에서 내려올 경우에 요런 라인에서 잡아주는 거를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죠. 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범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조금 넓혀서 볼게요. 한 요런 정도 레벨에서 계속 이렇게 위에서 내려올 땐 지지반등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려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요. 그럼 이제 반대로 밑에서 올라오면 이게 이제 저항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밑에서 올라올 경우에는 저항으로 보여지고요. 계속 이렇게 저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언저리를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해 보이죠. 실제로 이건 일봉에서 보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일봉에서 놓고 보면요,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게요. 자, 일봉에서 놓고 쭉 옆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보세요. 위에서 내려올 때는 지지반등, 지지반등, 밑에서 올라올 때는 저항. 계속 이런 식으로 요 정도 레벨의 구간이 지지반등과 저항의 구간으로 보여지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은 그러면 일봉에서 어떤 상황이냐? 제가 이제 멤버십 소통방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 전에 이제 금요일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라이브에서.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가 요때였거든요. 요때. 일단 기술적으로 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폭이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소폭이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더리움은 어느 라인을 지켜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가격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RSI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에서 내려올 때는 이 라인에서 지지 반등이 조금이건 좀 크건 간에 기술적으로 지지 반등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이 라인을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요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조금 빠지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한번 놓고 볼까요?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 어떤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을 제가 지금 5월달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5월달 조정. 자, 왜 제가 5월달 조정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5월달 조정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조정도 그렇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RSI가 과매수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과매수에서. 과매수가 들어가 있으면 제가 기술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죠. 자, 일단 과매수에서 시작됐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계속 올라왔어요. 자, 지금 이제 요때가 요때죠. 요때가 요때입니다. 자, 이게 과매수 찍고 나서부터 고점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이때가 이제 최고점이었죠. 요 단기적으로는요. 자, 그러면서 이제 RSI를 쭉쭉쭉 빼줍니다. 자, 그리고 요 라인, 이 라인을 마지막으로 버텨주었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 자, 이 라인을 밑으로 뚫리는 순간부터 조금 큰 음봉이 나와주죠. 큰 음봉이. 물론 이때는 다행스럽게도 요 정도만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했을 때 이건 단순히 그냥 횡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더리움 영상 올려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로 놓고 보면은 이게 단순 횡보로 보기는 어려워요. 거의 한 27% 정도 빠졌던 이때 고점 대비해서 27% 정도 빠졌던 이런 조정이었거든요. 자, 물론 지금도 그러면 27% 빠진다는 거냐라고 말하기에는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습니다. 27%까지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이 지점을 어느 정도 사수하지 않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 큰 양 음봉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RSI에서 놓고 보면은 좀 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이 사실은 요 정도 레벨이 또 되겠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은 이 밑에 있는 요 라인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하락을 할 때는요. 지켜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아무리 조정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요 지점보다 일단 위에 있겠죠. 캔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저도 나름대로 이더리움을 정말 이더리움의 하락을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이 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점을. 그러면은 어찌됐건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지점보다는 위에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RSI도 이 지점보다 위에 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돼야지 이 힘을 그대로 살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항상 우리는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면 어떤 무빙이 나와 주어야 되느냐. 지금 RSI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지우고 볼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더리움은 이 지점, 이때 저점 있죠. 요때 저점.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여기죠. 자, 요 사이 공간이 좀 넓은 편입니다. 좀 넓은 편에 속해요. 요 정도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언덕과 언덕 사이 공간이 넓게 되면요. 어지간하면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건 저점이건 고점이건 어떤 지점이건 간에 RSI에서 이런 격차가 나오면은 그 사이 공간을 메꿔주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요. 물론 요 지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이 지점을 한번 깨고 내려가면 요 사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조금 내려와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자, 만약에 RSI가 요 공간에 들어온다. 그럼 이 저점보다 이 캔들에서 요 저점보다 위에 있지만 RSI는 요 지점보다 내려온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랫지점에서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요거는 제가 또 요때 상황이 되면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요 지점까지 이 사이 공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일본 기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지점을 일단 깨줬기 때문이죠. 이 지점을 깨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지점과 지금 이제 나올 지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건 이제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다이버전스 개념으로 여러분들 다이버전스 개념으로 보기에는 이 두 변곡점이 조금 너무 격차가 크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 거리가 멀더라도요. 거리가 멀어서 직접적으로 다이버전스 상관관계를 좀 따지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하락의 힘이 강하다. 하락의 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추세를 만든다. 추세라는 개념으로 꼭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요 지점보다 캔들이 위에 있는데 RSI가 요 지점보다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건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요때도 보면요. 이때도 잘 지켜보시면은 요 저점보다 요 저점이 캔들적으로 위에 있죠. 캔들에서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RSI가 요 지점보다 위쪽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위쪽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빠르게. 만약에 요 지점을 깰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깼었다고 한다면은 요 지점을 어느 정도 들어 올리는데 조금 에너지 소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RSI를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RSI 패턴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금 당장은 요런 라인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라인을 깨는지 잘 봐야 된다. 어디에서? 요 지점보다 높은 포지션에서. 아시겠죠?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은 들어 올릴 때 가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 RSI에서 조금 받아주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상승 다이버전스와 같은 모멘텀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제가 이 저점에서 좀 돌아 나오는 타이밍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관점 소통방도 있으니까 아래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본문이나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무료 관점 소통방에서도 내용들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